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호 대구시의사회 부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상호입니다. 이정현 보건복지단체 연대회의 집행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윤 대통령 29일 기자회견에서 비상진료체계가 원활히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막상 병원을 비롯한 상급 병원의 응급실 운영이 붕괴 직전이라는 신호, 그다음에 현장의 보고들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국민 불안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두 분 추석 연휴에 지금 어떤 정도의 상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 듣고 개별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현 위원장 보시기에 지금 상황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저희 이제 그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그 병원 노조들 상황을 보면은 대구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사실상 그 응급 이렇게 상황에 대한 응급 의료에 대한 응급 의사들이 1차 이제 본다 하더라도 그다음 이제 후속 배후 진료가 지금 사실 가능하지 않는 과들이 많아지면서 실제 이제 그런 과들이 속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다른 병원으로 이제 보낼 수밖에 없는 좀 이런 상황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여기뿐만 아니라 사실상 이제 그 전국적으로도 보면은 뭐 서울대병원이나 뭐 다른 이제 수도권의 어떤 대학병원들, 국립대학병원들조차도 사실 처음에 이제 전공의가 나가기 전에는 응급의학과가 전공의까지 합쳐서 이제 22명 정도가 이렇게 응급실을 이렇게 이제 보는데 대부분 어떤 권역 응급센터들이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 다 이제 나가고 딸랑 이제 그 응급의학 전문의 5명이 이제 보게 되니까 5명이서 그러면 3개월에서 365일을 돌려야 되니까 사실상 한 명의 어떤 그 응급의학 전문의가 이렇게 봐야 되는 이 상황이니까 그 환자를 다 볼 수 없고 실제 하루에 볼 수 있는 그런 숫자를 제한할 수밖에 없고 이러니까 응급실을 찾아도 실제 환자들을 돌려보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호 부회장님 지금 응급실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우선 그 의료진 한 사람으로서 그 지금 이런 의료 대란 사태에 있어서 국민들께 이런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응급실 상황은 그 정부가 발표했듯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응급 처치뿐만 아니고 응급 의료 이후에 후속 치료가 이어져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잘 안 되고 있다고 보는 거죠. 한시적으로 응급진료 관련 보험수가 대폭 인상하고 군의관, 공보위 응급실로 최대한 배치하겠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되면 170억 가량이 더 추가로 투입돼서 이런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요. 먼저 이정현 위원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 조치? 그래서 지금 정부가 내놓는 대책이 결국은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를 갖다가 250% 올리겠다. 그리고 또 의사나 간호사를 400명을 추가로 채용할 인건비를 적극 지원해 주겠다. 뭐 이런 이제 안들이었거든요. 사실 이게 이제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응급실이 이제 응급의학과만으로 이렇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배후 진료를 하는 이제 각 진료과 그 전문의가 지금 현재 사실 그 오랜 어떤 장기간의 어떤 당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 이제 이 당직이 어려워지는 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도 없고 거기다가 뭐 군의관 공보위를 이렇게 파견한다고 하는데 실제 이분들이 이게 실제 이쪽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재난 상황에서는 사실상 어떠한 의료진도 이렇게 긴급하게 그 투입을 하면은 어떤 상황도 다 해결할 수 있는 해야 되는 좀 이런 걸로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게 코로나 상황하고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그 현재 어떤 이런 의료 문제는 응급의료는 일상 속에서 이렇게 환자들이 찾아가는 어떤 그런 의료에 대한 어떤 응급 상황인데 이거를 지금 공보위나 군의관 뭐 이런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이게 이제 의사나 간호사를 400명 정도 신규 채용을 한다는데 신규 채용을 1, 2주 만에 걸릴 문제가 아니거든요. 적어도 한 달, 2달 정도 이제 어떤 이게 소요되어야지 이게 채용이 될지 안 될지 이런 상황인데 그런 거를
이렇게 갑작스럽게 한다는 게 어떤 도움이 될까? 전혀 이렇게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발표하는 게 정말 이해가 납득이 안 가죠. 네. 추석에 내놓은 이 대책, 공보위 전문의 투입할 거 이재명 위원장도 좀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 주셨는데 이상호 부회장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공중보건의와 우리 군의관을 뭐 정부 측에서는 거의 마스터 키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료는 현장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관 중에서도 다양한 전문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별로 뭐 외과 전문의, 마취과 전문의를 따고 군에 가신 군의관도 있고 공보위 중에서는 그냥 대학만 졸업하고 간 분도 있고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한시적으로 추석 연휴에 응급실에서 환자를 보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의과대학 졸업하고 간 공보위 선생님 같은 경우한테 그런 진료를 맡기는 건 거의 뭐 운전면허 금방 딴 사람한테 포크레인 작업하라고 시키는 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정부는 그냥 마구마구 지금 급하니까 마구마구 준비 안 된 대책을 그냥 던지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문제지만 우리 관심은 또 우리 지역 의료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수준으로 유지가 되는지인데요. 전공의들 빠지면서 모든 대학병원이 다 겪고 있는 상황, 의료진들의 번아웃, 간호사들의 번아웃은 뭐 비슷한 현상인 것 같은데 이것 이외에 또 다른 어떤 점이 더 추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우리는 잘 모르니까 대구시의사의 이상호 부회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 메디시티 대구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실은 타 지역에 비해서 그 대구 지역의 의료는 그나마 좀 잘 유지는 되고는 있긴 합니다만 그 지금 우리 대학병원급에서의 지금 수행하는 수술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평소에 하는 수술에 비해서 한 60% 정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지금 60%를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점점점 악화되는 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죠. 지금 되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과별로 또 격차가 조금씩 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특히나 이제 수술을 많이 해야 되는 과에 있어서 마취과에서 마취를 하지 않으면 수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응급 진료는 어떻게 지금은 돌아가고는 있지만 계획 수술을 계획하고 있는 환자들의 그 수술 날짜가 자꾸 미뤄지는 게 사실은 더 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수술 일정이 적어도 이 기간 안에 잡혀야 병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 텐데 이 수술 일정이 자꾸 미뤄지면 병이 진행을 해서 오히려 수술을 할 당시에는 진단할 때보다 더 병기가 늘어나 있는 이런 문제들은 과연 나중에 누가 그 환자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정부도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네. 워낙 지금 이제 그 전문의 이제 교수분들이 옛날에 이제 당직을 안 하던 부분들까지도 전공의의 역할 이런 것들을 뭐 피해 간호사는 이쪽에 한다 하더라도 또 이제 전문의 그 교수님들이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이러니까 그 피로 누적이 이제 굉장히 점점 심해지고 이러니까 결국은 사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요. 지금 대학병원에 이제 이렇게 하다가 사직을 하면서 그럼 이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사실은 더 이상 대학병원에 있을 이유가 없는 이제 이런 이제 그것들이 생기면서 뭐 종합병원으로 또는 어떤 수도권 병원으로 이렇게 보다 이제 대학병원보다 훨씬 어떤 그 이제 보수가 2배, 3배 이렇게 많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해가고 있는 이런 현실이 사실 지역의 어떤 대학병원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유가 걱정이 되는 이런 문제들이죠. 네. 빅5 병원도 물론 응급실 운영이 힘들고 병원 운영이 힘들어서 적자고 뭐 파산 위기는 뉴스 보도도 종종 접합니다만 지금 문제는 우리 지역에서 인력이 빠져서 그쪽에서 필요로 하는 수급 인원을 충족시키는데 이동하고 있는 현상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립니다. 이 상황에 제가 지금 말씀드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국민 여러분들도 우리 한 나라의 의료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이 의료에 있어서 3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 의료의 질,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접근성, 또 한 가지는 비용입니다. 이 3가지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책은 전 세계 어디도 없습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서 지금 정부가 모든 3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고 해놓은 정책이
의사들을 많이 뽑아서 하겠다는 정책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으로 더 집중화되고 수도권에 새로 허가를 내고자 하는 6,600병상의 수도권에 병상이 생기면 그 서울 경기 지역에 지역 의료 인력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아마 예상해서 그 의과대학생을 정원을 늘리고자 하는 목적도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짐작한 대로 그러시다. 네.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번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지역 공중보건의들 그다음에 군의관들 뭐 어디다나 쓸 수 있는 그런 인력들 만능 치트키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지만 당장 급하니까 지역 공중보건의들 빼서 이렇게 응급실에 배치하고 군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정현 위원장께서도 많이 얘기를 들으셨을 것 같은데 예. 농어촌 의료공부에 걱정하는 목소리들 어떻게 그렇죠. 들립니까? 그렇죠. 농어촌에서는 그래도 이제 그 공보이들의 역할이 그나마 이제 크게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지역민들에게는 완전 어떤 그분들이 없으면 완전 무의촌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거기서 소소한 의료 문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긴급한 의료 상황이 발생할 때에 그런 판단과 또 응급 조치를 취하는 부분은 이런 의료인이 있고 없고는 굉장히 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완전히 이제 이쪽 지역에 국민들은 그냥 뭐 헌시적처럼 바로 그냥 버려버리고 이렇게 이제 그 수도권의 의료기관으로 배치하는 좀 이런 식의 어떤 정책은 굉장히 좀 심각하다고 좀 생각하고 또 이제 의료기관은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짜여진 곳이기 때문에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곳에 파견이 되어 가지고는 사실상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크게 없을 수밖에 없다.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런 정책 결정하는 그런 정부 관료나 이런 분들의 의식 속에 결국은 수도권과 지역을 의료를 차별하고 있는 거를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어서 굉장히 좀 참담하게 생각을 합니다. 의료대라는 시작도 안 했다. 심지어 붕괴 상황까지 이룰 수 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이정현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의료 체계란 건 시스템으로 짜여져 있는데 한쪽이 무너지면 다 같이 무너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쪽만 수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본격적인 의료 붕괴는 시작도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파가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또 부분별로 또 다르겠습니다만 먼저 이상우 부회장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선은 지금은 응급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차 취약한 부분부터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취약한 부분은 중환자실이겠죠. 중환자실이나 소아신생아실 이렇게 무너지게 되고 지금 벌써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문제가 뭐냐면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암 환자들, 중증 질환들을 보시는 수술을 해야 되는 이런 계통의 분야가 무너지게 될 거고 그거보다 더 큰 문제는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의학 교육의 붕괴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학생들이 휴학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이 지속되면 내년에 는 상황에서 어떻게 교육을 시킬 건지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되어 있는 상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서는 뭔가 지금이라도 큰 물기를 잡지 않으면 앞으로 저희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상황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회피 가능 사망률이 전 세계 최고로 잘 유지되고 있던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OECD 평균으로 내려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게 사실은 더 큰 걱정입니다. 네. 한편 또 간호 인력들이나 병원 인력들은 다른 측면에서 이런 도미노 현상 역시 예. 우려하고 계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벌어지고 있죠. 네, 네. 예, 어떤 게 있습니까? 응급실 상황은 사실상 이게 병원으로 진입하는 관문이다 보니까 실제 이제 그 바깥으로 바로 이제 노출되지 않습니까? 들어갈 수 있냐 못 들어가냐 뭐 그 119에서 이제 차를 타고 이제 뺑뺑 도는 구급차를 네. 타고 뺑 도는 뭐 이런 것으로 이제 기사가 나오기도 하고 해서 다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입원해 가지고 들어가서 병원 내부 상황은 실제 바깥으로 노출이 잘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이게 앞서 이야기한 어떤 그 장기간 당직으로 이제 이어지는 그 지금 전문의 선생님들 또 전공의 업무까지 다 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또 이제 간호사들도 필요가 누적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입원해 있는 환자들이 사실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거든요. 검사를 하다가 응급 상황이 발생되기도 하고 이럴 때는 그 응급 발생에 가면 그 심폐소생술을 해야 될 상황이면은 긴급하게 그런 경우는 바로 이렇게 병원 안에서도 이제 방송을 합니다. 119처럼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하면은 그 가까이 있던 그 의사 선생님들이 모두가 달려와서 같이 이렇게 그 급부 상황을 대처하고 이렇게 이제 해온 게 이게 모든 전통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다 무너지고 있는 거죠. 왜냐 이제 그렇게 거기 달려올 의사 선생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살릴 수 있는 환자도 결국 그 구급 조치로 이렇게 병원 안에서 살릴 수 있는 환자도 그 시기를 놓치면은 병원 안에서도 이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우려가 굉장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네네. 안에 있는 분들은 지금 번아웃 상황인데 안에 있는 간호사분들은 너무 일이 힘들어서 이제 탈진 상황으로 접어들었는데 정작 신규 채용을 기다리는 간호사들의 임명은 또 잘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는 어떤 병원이 이제 그런 간호사를 새로 채용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져서 그렇습니까? 그 지금 이제 간호사의 이제 그 업무가 사실상 그 전공의들의 업무를 이제 떠안는 쪽으로 해서 굉장히 지금 업무가 과다되어지고 이제 이런 상황하고 실제 가면 간호 인력은 빼드당 이렇게 그 간호사 숫자를 이렇게 이제 환자 숫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은 그 실제 간호사 숫자만큼 이제 간호 등급이나 뭐 이런 그게 이제 있다 보니까 더 채용을 안 하고 있는 거죠. 더 이상 빼드는 줄였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안에 있는 분들은 일이 힘들지만 치료 병상 숫자는 줄었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더 채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채용할 수도 할 없고. 수도 없고. 네. 그럼 이게 이제 이 도미노 여파는 사실은 이번 졸업하고 있는 간호 인력 그다음에 여러 가지 병원 관계자들한테 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데 이 와중에 정부가 상급 종합병원을 그렇다면 전공의들을 수련시키는 수련 과정을 맡아서 하는 역할보다는 이미 그 과정이 끝난 전문의들로 이루어진 전문의 이들이 다 치료를 하는 전문의 위주의 병원으로 그럼 전환을 하겠다 이런 방침도 내놓은 것 같습니다. 경증 환자는 1, 2차 병원 가고 중증 위주로 운영하겠다는 건데 의료 현장에서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다.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진 얘기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얼핏 듣기에는 뭐 그렇게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왜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하는지 이상호 부회장께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전문의 위주 병원이라고 하면 전문의는 전공의 이후에 전문의 자격증을 따야 전문의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전공의 선생님들이 없는데 전문의 위주 병원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 전문의와 전공의는 큰 차이점이 있는데 일단은 병원 경영상 그 비용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전공의 선생님들은 아주 소위 말해서 우리 최저임금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주 80시간을 일하는 배운다는 미명하에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의사들이고 전문의는 이제 전문 자격을 딴 이후에 자격을 땄기 때문에 거기에 합당한 대가를 받는 인력이라서 병원에서 엄청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전문의 위주 병원으로 간다는 이야기는 엄청나게 비용이 고비용으로 가는 과정입니다.